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의 예고편이 풀리기 전 헐크의 검투사 갑옷이 공개되면서 전세계는 열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이미지가 플래닛 헐크라는 이슈에서 헐크가 착용한 갑옷과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얼마 후 예고편에서 검투사의 모습을 한 헐크와 토르의 전투신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플래닛 헐크라는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이 영화가 플래닛 헐크를 참고해서 제작되었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플래닛 헐크를 빼놓고는 이 영화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헐크와 토르가 노예 검투사가 된 사연과 원작과 영화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헐크와 토르의 연결점을 찾기 힘드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원작 플래닛 헐크는 아이언맨, 미스터 판타스틱,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볼트로 이루어진 일루미나티가 헐크를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그를 외계 행성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주선의 결함으로 사카하르 행성에 떨어진 헐크는 노예 검투사가 되는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헐크가 스칼렛 위치의 체면에 걸려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고 퀸젯을 타고 사라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닉 퓨리가 남태평양 어딘가에 퀸젯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락했다는 말을 하면서 헐크가 지구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황당하게도 토르 라그나로크 예고편에서는 지구가 아닌 사카하르 행성의 검투사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헐크는 어떻게 해서 사카하르 행성의 검투사가 된 것일까요? 마크 너팔로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사건이 일어나고 헐크와 브루스 배너는 인류로부터 도망 아닌 도망을 가게 되었고 결국 지구를 벗어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결정은 헐크와 브루스 배너 어느 한쪽의 생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통합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즉 헐크와 브루스 배너의 인격이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씩 합쳐지고 있는 건 아닐까. 마크 러팔로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헐크는 타인에 의해 추방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우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헐크는 비록 사카하르 행성의 노예 검투사가 되었지만 원작처럼 분노에 차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반면 코믹스에 등장하는 헐크는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철저하게 브루스 배너를 배제한 채 분노한 헐크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스 배너는 헐크에게 강제로 감금되어서 이슈가 끝날 때까지 변변한 활약도 하지 못했는데요. 영화에서는 브루스 배너와 교대로 등장하는 헐크를 볼 수 있죠. 물론 서로 몸이 바뀌었을 때의 상황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Where are we? You have no idea. You and I had a fight recently. Did I win? No, I won easily. Doesn't sound right. Well, it's true. 브루스 배너일 때나 헐크일 때나 토르의 든든한 아군으로 활약하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영화는 헐크의 성장 과정만을 그렸던 원작과는 달리 헐크와 브루스 배너의 성장 과정을 한 번에 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블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헐크의 배역권을 가지고 있는 유니버설과의 불화로 더 이상 헐크의 단독 영화를 만들 수 없게 된 마블은 곧 있을 타노스와의 대결을 위해서 헐크를 급히 성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헐크의 성장기를 그린 플래닛 헐크와 월드워 헐크를 건너뛰고 이런 모험을 감행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토르 라그나로크의 감독인 타이카 와이티티는 마블 역사상 가장 암울한 영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띄웠고, 이 영화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들의 멸망을 그리고 있는 라그나로크와 지구에서 추방된 헐크가 강란의 전투를 벌이는 플래닛 헐크가 이 영화에서는 암울하게 그려질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마블은 헐크와 브루스 벤의 인격을 수시로 바꾸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암울한 스토리 때문에 실패한 토르 1, 2편을 만회하고 유정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블의 욕심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예고편을 보면 사카하르 행성에 떨어진 토르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불능이었던 헐크가 노예 검투사가 되어 토르와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동안 영화를 통해서 그들의 강력한 힘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 장면이 어딘지 이상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허접해 보이는 원주민들이 고물을 던진다고 그대로 맞아주는 토르나 얌전히 갑옷을 입고 검투사가 된 헐크나, 하지만 원작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예고편에 등장하는 이 현상들은 원작에서는 대포털이라고 부르며, 이 포털은 외계의 기술과 종족들을 사카하르 행성으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털을 통과한 존재들은 육체적인 힘을 대부분 포털에 흡수당하기 때문에 사카르 행성에 떨어지면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사카르 행성을 지배하고 있는 레드킹은 여기서 떨어지는 존재들을 잡아다가 노예 검투사로 이용하는데요. 이때 레드킹은 복종 디스크라는 장치를 그들의 몸에 삽입함으로써 강력한 존재들을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치는 대상의 중추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는 복종 디스크와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종 지팡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소에는 노예들을 굴복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강한 전류를 흘려보냄으로써 대상을 죽이거나 내사 상태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도 그들의 말에 절대로 거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예고편에서도 복종 디스크와 비슷한 장치가 몸에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검투사가 된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죠. 참고로 원작에서는 실버 서퍼도 복종 디스크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헐크와 검투사 경기를 하는데요. 이때 헐크가 실버 서퍼의 복종 디스크를 파괴함으로써 실버 서퍼는 자유를 찾고 헐크와 노예 검투사들은 실버 서퍼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게 되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실버 서퍼의 판권이 20세기 폭스에게 있기 때문에 실버 서퍼 대신 토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복종 디스크를 제거한 헐크가 사카르 행성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르를 도와 아스가르드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크와 토르가 한 영화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이고 마블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20세기 폭스를 건들지 않고서도 플래닛 헐크를 영화에 재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헐크와 헐크 버스터의 싸움을 재현하더니 이번엔 토르와 헐크의 싸움을 성사시키다니 역시 마블은 마블이네요.